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요새 있는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그래가지고 자선 모금 활동의 가장 우수한 사례, 우리가 루게릭 환자를 위한 그 모금 활동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약 매년 3천억 달러의 기부를 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자선단체가 너무 많아요. 미국만 해도 거의 100만 개 이상의 모금, 기금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루게릭 환자처럼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손을 벌리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기관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근데 바로 이번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행사를 통해서 굉장한 그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ALS라고 그러죠. ALS는요,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게릭 환자들의 치료 방법을 찾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7월 8월 한 달 만에 이 챌린지 행사를 통해서 3,100만 불이 거둬들였습니다. 그것은 작년 한 해 동안 기금을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예요. 완전히 땡 잡았죠. 그야말로. 자, 미국에 있는 모든 자선단체는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 모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에는 정말 매직 포뮬라, 한 방으로 되는, 한 번에 되는 공식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가 바이럴 펀드레이징 마케팅 방법에서 어떻게 SNS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었는지 그 원칙들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챌린지는요, 이 단체에서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하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최대한 레버리지 했다. 최대한 그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스턴에 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피터 프레이츠라는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친구들한테 내가 이 병에 걸렸으니까 이 ALS라는 기관에다 좀 기부를 해달라고 재촉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ALS 기관에서 있는 이사들이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거를 행사화해서 만듭니다. 그 친구들한테 돌리고 그래가지고 유명 인사들까지 참여함으로써 엄청난 광고의 파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기존의 현상을 제대로 기회를 잡아서 이용을 하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재밌게 하고 누구나 금방 따라 할 수 있는 규칙들을 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간단하죠? 누구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용을 하고 자기가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고 남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한 사람 지정하면 되죠. 아주 재밌는, 그렇지만 간단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기가 아주 쉽죠. 그러니까 부탁받고 자기 찍어서 동영상 올리고 누구한테 또 부탁하고, 이런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걸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죠. 뭐 한 달 후에, 세 달 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자금을 모은다든지 기금을 모으는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하얀 장막에다가 수표를 딱 넣고 블랙타이를 입고 또는 어떤 뭐 마라톤 대회, 산보 대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루하죠. 이런 행사는 재밌게 간단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급한 거, 24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어떤 활발성 이런 것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원칙으로는요, 재밌고 따라하기 쉬운 규칙들을 정해주라는 거고, 세 번째는 비주얼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창의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유명한 여가수는 비키니를 입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합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주얼을 가지고 그것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빌 게이츠하고 개인적으로 커넥티드 되어 있는 뭔가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도네이션 하는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시켰다는 겁니다. 수표를 쓰지 않습니다. 수표 써서 은행 가서 다시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번 행사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식으로 모금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디지털로 기증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열어줬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메시지가 계속 그대로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돈을 걷고 모금을 거뒀지만 결국은 몇 달 내에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ASL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1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생길 겁니다. 지금 한 달 내에 이렇게 많이 거친 걸로 봐서는 1억 달러 훨씬 넘을 것인데, 이들의 후원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연구가 되고 이 루게릭에 대한 치료법이 어떻게 확산되고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걸 알려주는 아주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로는 5가지 따라야 되는 바이럴 마케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줬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엔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거는요, 2014년 25 Best Inventions, 타임에서 매년 말에 최고의 발명품에 대해서 25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발명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술적인 방향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기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Real Life Hoverboard. Hover라는 말은 이제 맴돌고 있고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중에 뜨는 보드입니다. 뭐 높이 10m, 20m는 아니고요. 비행기처럼 가격이 $10,000. 여기서 타임에서 시장은 실질적으로 사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0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돼 있죠. 기가 막힙니다. 자, 보시면은 마치 매직 카펫처럼 레비테이트, 공중에 부양하고 있는 스케이트보드예요. 그걸 하버보드라고 해요. 그게 1989년에 우리가 Back to the Future Part the Second, Back to the Future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그리게 해주는 그런 꿈의 제품이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핸도사가 진짜를 만들었습니다. 자, 조건들이 있어요. 캐비넷 좀 약간의 조건들이 있는데, 핸도에서 말하는 하버보드는요, 결국에는 지면으로부터 약 1인치, 2.5cm, 3cm 정도밖에 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높이 떠서 가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전도, 카프로나 알루미늄 같은 걸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터리는 15분 정도 유지되는 정도, 물론 배터리가 15분이랑 굉장히 짧죠? 유지되는 정도고요. 그래서 충분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좀 비싸서 문제인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은 이 하버보드가 왜 대단한 혁명적인 일을 했느냐 하면은요, 킥스타터, 여러분들 클라우드
펀딩이죠. 킥스타터를 통해서 45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인 돈으로 이런 제품을 개발했다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이 마그네틱 하버링 테크를 이용해 가지고 자 보세요. 지진 일어나는 동안 빌딩을 안정화시키고 예술작품 같은 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오락기구만이 아니고 지진 대비 빌딩을 안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하버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술작품까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버보드야말로 이런 기술을 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 단순한 이런 게임 도구가 아니고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보시면은 Super Smart Spacecraft, 우리가 망갈리안이라는 인도 사람들이 만든 화성 우주비행선이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